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답 좀 맞춰볼게요. 처음에 요거 내용은 뭐였습니까? 셀프 토크란 에? 채찍질? 좋은 말만 하지 말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오히려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냥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when you feel down, 당신이 feel down, 뭔가 좀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고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아, 솔직해야 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나 힘들어라고 말했죠. 힘들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 힘들어? 이렇게 됐죠? tear 이란 단어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tear 이란 단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라고 쓰면 tear 이라고 했고요, 뭐 찢다라고 하면 tear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ear, tore, torn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내가 갈갈이 찢겼어, 이렇게 내가 지금 되게 안 좋아,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솔직하게. 자, 2번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얘는 뭐였어요? 결론적으로는 뭔가 당신의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보상받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 뭐 뜨개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손으로 뭔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라 라는 거니까, 손과 관련되는 걸 해라 라는 거니까 여기 your hand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괜찮죠?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뭐였었냐면, 3번이 뭐였니? 이거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욕이 사리가 아니라 뭐 공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리가 들어가는 걸 대중의 선, 공공의 선이란 표현이니까 요거는 이제 본문에 그대로 나왔었죠. 똑같은 거니까 public good, 공공의 선, 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4번인데요. 4번은 러시아 릭.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빠르게 하면은 생산도 빨라지고요. 생산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많이 생산하고요. 많이 생산하니까 돈도 많이 벌죠. 좋은 거잖아.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케이? 좋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time famine,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이게 사이드 이펙트라는 표현 자체가 부작용, 옆에서 나오는 작용이니까 부작용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부작용이 있다. 그것을 스트레스와 같은 부작용, 바라지 않았던 부작용이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보니까 이거 어법상 어색한 건데 몇 번입니까? 성진 몇 번 썼어? 옆에 거 보지 말고 몇 번 썼어? 몇 번? 3번. 왜요? 3번은 사실 요거죠. 그러니까 they must do change 이렇게 된 거죠. must do change. 그러니까 걔네가 궁극적으로 바뀌어야만 하고 실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동사가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괜찮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인데 딱 세 단어 외웠죠. 세 단어가 뭐였냐면 who, which, what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빠짐명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뒤를 보니까 we should 주어고요. should aim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o minimize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빠진 게 없다.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which가 아니라 that을 썼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을 보면 흐름과 관계없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 아이 자체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답은 B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잠깐만. 맞죠? 다음에 7번으로 가보면 요거 잠깐만 해당하지 않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escape autopilot,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쓰려면 escape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나는 오토파일럿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된다. 내가 신경 쓰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부지불식까지 그냥 된다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되는 거니까 endless loop인 거죠. 끝나는 계속 무한정 돌아가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다.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맨날 똑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 루프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랑 3번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8번이고요. 8번은
자,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어휘 문제군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한번 확인합시다. 이거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창의력은 실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좀 중요해서 결국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applied, okay? 적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것이다. applied라는 단어가 좀 중요했었어요. 다음에 9번인데요. 여기서 문장 자체는 German, 독일 애들이 fear, 두려웠습니다. No more, Scots, Scots보다 더 두려워했던 애들은 없었어요. 얘네가 제일 두려웠죠. 왜냐면 얘네들이 뭐 했냐면 The bagpipes and drums were disturbing in their sheer loudness and visual spectacle 이렇게.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소리로도 압도적이고 무서워서 어머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했냐면 여기서 intimidate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intimidate가 무슨 뜻입니까? 겁주다라는 뜻입니다. 겁주다. 오케이? 겁주다라는 뜻이니까 이 젊은이들 독일 애들을 겁줬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5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요거는 문제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관계없는 거는 4번이고요. 주제가 요지가 되는 것은 요거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뭐였었냐면 컴피턴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이란 단어였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첫인상. 첫인상인데 그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을 할 때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빈칸인데요. 이거 그 수업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트렁크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다.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는데 얘네가 사용하는 용어가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면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이게 서로 뭐 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abstract라는 단어가 미술 분야에서의 abstract건 다른 분야에서 abstract건 그 abstract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학제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오케이? 연결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라는 단어랑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connect라는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연결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13번이고요. 13번은 좀 쉽죠. 요거는 이제 디서밀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항상 이제 반이어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디서밀러가 아니라 시밀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으니까 정답은 C가 되겠고요. 다음에 14번은 내용이 뭐냐면 요리 조리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unify가 아니라 다양성을 갖게 되는 거죠. diversify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마지막 거 5번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인데요.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결국에 치와와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야? 가장 겁도 많이 먹고 이런 애잖아. 그럼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니까 스피드업 이란 표현이 나와서 스피드업 이런 표현이니까 정답은 2번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제가 바로 할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어떤 비기닝 리서처니까, 그러니까 초보야, 초보. 예, 초짜. 이제 연구를 시작한 지 태영아, 너 성태 사랑해? 뭐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 야, 그런 쪽이야? 자, 보세요. 야, 잠깐. 좀 산만해. 전반적으로 산만해. 집중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이러면 안 돼. 보세요. 초짜 연구자들이 실수하죠. 이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이거 하면 안 되는 짓거리야. 뭐 하면 안 되냐면 good hypothesis.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one. 어떤 것이냐면 that is guaranteed to be right. 오케이? 올바른 거. 그러니까 무조건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필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가설이 right. 이 가설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필자는 이 자체를 실수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가설이 무조건 올바라야 돼. 그럼 가설을 왜 세웠어? 팩트라고 그냥 당장 말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좀 더 가볼게. e.g. 예를 들어서 alcohol will slow down reaction time.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오케이? 뻔짜의 이야기인 거죠. 이거 하나만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나 별표 하나 치시고 그러나 if you already know your hypothesis is true before you test it. 만약에 before you test it 네가 테스트를 해보기도 전에 이거 맞는 말이야. 무조건 맞다라는 걸 알아. 아니 그러면 testing your hypothesis won't tell us anything new.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게 실수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수인 이유는 이게 무조건 맞다 라고 하면 이게 실수가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nothing new.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연구 왜 했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 필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가설은 틀릴 수 있어. 틀려도 괜찮아. 그게 맞는 거야. Remember, 기억하세요. 여기부터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기억하세요. Research i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줘야 돼요. 잠깐, 이 논리야. 가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nothing new야.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라고 하는 것은 new knowledge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자면 가설은 항상 옳아야 되는 거야? 가설은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가설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딱 그 논리가 딱 통하게 되는 거죠. 뒤에 가보니까 to get new knowledge 여기 나오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자인 너는 잠깐만요. 빨간색으로 밑줄을 하나 칠게. need to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 이렇게. 됐어요? 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 안전지대를 떠나야만 합니다. 필자는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전지대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Always right. 항상 옳은 거. 이걸 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Established fact. 이미 설립되어진, 만들어진 팩트를 그 뭐로 연구를 해. And venture. 잠깐만 똑같은 말입니다. 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탐험되어지지 않고 탐구되어지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길 탐구하라는 겁니다. As Einstein said,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If you knew what we we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잠깐만,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건 연구다 아니다. 연구가 아니지. It would not be called research. 그건 연구라 불려지면 안 된다.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If your predictions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se uncharted water are wrong. 봐봐, 만약에 당신 예측이야.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what will happen, 어디에서? uncharted water, 내가 개척되어지지 않은 곳,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하다가 틀렸어. 예측했는데 틀렸어. 괜찮아. 그래도 돼. 과학자들은 허락받았어. 과학자들은 그냥 인정받았어. to make mistake, 실수해도 돼. 과학자는 실수해도 되는 거야. 잠깐만요. 안전지대를 떠나라 라는 말이 뭐야?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실수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요. 뒤에 베이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한 내용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했냐? research, 연구라고 하는 거. 잠깐만,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말 나와야 돼요? 연구는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실수가 괜찮은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해볼까요? 연구는 the process of going up alleys. 막 언덕 절벽 위로 올라가 보는 거죠. 언덕 위로 올라가 보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 보는 거야. 왜? To see if they are blind. 여기가 막혔구나를 보러 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if they are blind, 거기가 막다른 골목인지 아닌지. 여기서 blind라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살펴보러 가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갔더니 절경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어도 괜찮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정답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해보라는 거죠. 괜습니까? 뒤에. 인데 실제로 scientists often learn more,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That do not turn out that than from those that. 봐봐. From those that do. those that do. 여기서 do는 뭘 대신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turn out, 밝혀진 것. 밝혀진 것으로부터 보다 that do not turn out, 밝혀지지 않은 예측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법입니다. 되셨죠? 여기서 밝혀지지 않은 것, 여기서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 이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그것이 절벽인지 아닌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 질문이 이제 하고 싶은 게 딱 하나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됐어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봤을 때에는 여기 이후로 요 however 이후로는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 표현들 여기 그리고 여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에 빈칸이 나오더라도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uncharted, 오케이? 알 수 없는 것, 오케이?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 the blind, 오케이? 이런 부분들, 오케이? 빈칸으로 나오면 이런 부분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제에 또 딱 여기가 있는 거고요. 되셨죠? 오케이?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그 핸드폰에서 기사 같은 거 좀 봅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정보를 또 요즘엔 또 유튜브로 또 많이 얻죠. 기사도 안 읽지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페이퍼로 소식을 접하다가 TV로 소식을 접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다가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더 짧게만 이제 소식을 접하죠. 그럼 우리가 접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접하는 소식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접할 때 역삼각형으로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이 헤드라인의 정보량이 여기에 정보량이 가장 많은 겁니다. 첫 부분에 가장 많은 정보량을 갖고요.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줄여져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너희가 뉴스 같은 거 좀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밤에 축구했잖아요. 축구했는데 7대0으로 이겼잖아. 잘 생각해봐. 스포츠 뉴스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말합니까?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를 7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죠. 그런 다음에 손흥민이 2골 넣고요. 강인이가 2골 넣고요. 그 다음에 교체 투입된 준호도 1골 넣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됩니까? 강렬하게 빵 던져놓고 쪽쪽쪽쪽 하는 거라고. 됐죠? 봐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지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뉴스 리포터스. 뉴스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은요. 리포터들은 taught 이렇게 배워요. To start their stories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시작을 여기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앞쪽에 나오는 거죠. 7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뒤에 The first sentence call the lead. 앞부분 우리 보통 헤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리드, 머리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요, contain the most essential element,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important, essential,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A good lead can convey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를 7대0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손흥민과 이강인의 각각 2골씩에 힘입어 7대0으로 이겼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겨야죠. 첫 문장에서. 오케이? 이해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뒤에 리드 부분에서는요. Information is presented in describing order of importance. 중요성의 순서대로. 잠깐만요.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을 필자는 요 구조 자체를 아예 이 뒤에 inverted pyramid라는 단어를 썼는데 inverted pyramid인데 요것에 대한 말로 필자는 order of importance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중요성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역삼각형이 되는 거지. inverted. 이해돼요? 좀 더 가볼게요. 저널리스트들은 이걸 inverted pyramid라고 불러요.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 The wide part of pyramid,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지역이 이제 at the top, 가장 윗부분. 여기 말하는 겁니다. The inverted pyramid is great for readers. 근데 이게 독자들한테는 참 좋죠. 실제로 잘 생각해봐. 너희가 스포츠건 어떤 소식이건
핸드폰에서 그 기사를 터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사를 읽어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다? 어떤 기사야? 아, 리버풀. 리버풀 팬이야? 클럽 안녕? 같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내가 특별히 관심 있어. 그런 것들은 그나마 이 클럽이 진짜로 가면서 눈물 찔끔 흘리고 팬들도 좋아했네. 이렇게 다 읽잖아, 이렇게. 흥민이는 어디 가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근데 그냥 기사를 읽었다고 생각해봐. 요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기사를 너희가 제목 말고 내용을 읽은 사람 있어요? 아, 다 읽었어? 또라이군요. 다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 실제로 우린 기사를 다 읽지 않죠. 근데 첫 부분은 읽죠. 앞부분에서 어려웠대더라. 지금 이제 그 메가에서 예측하기로는 1등급 퍼센티지가 1%대가 나올 것 같다더라. 어머나, 뭐 됐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읽잖아,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유리해요. 왜냐면 정보를 딱 접하고 끝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가볼게. 여기. Whether she reads only the lead or the entire story.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다 읽건 첫 부분만 읽건 그게 더 낫다라는 거야. 어쨌거나 앞부분 쭉 읽고 정보는 다 취득을 했으니까. The inverted pyramid maximize the information she gets. 됐죠? 되셨죠? 읽어봅시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읽은 글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인데 경주에서 오늘 이거 기사 봤어요 혹시? 경주에서 이제 이렇게 발굴 작업하다 보니까 새로운 릉을 발견한 거야. 아, 봤어요? 누구? 거기까지 안 봤어? 아니, 새로운 릉을 발견했는데 도굴의 흔적도 없는 아주 깔끔한, 이게 지금 발굴을 시작했거든요. 아주 외관상 아주 깔끔한, 누구의 출입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이제 릉이 하나 발견됐거든요. 추정되기로는 신라 버풍왕의 릉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한국사 잘하는 사람들, 내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버풍왕이 뭐한 사람이야? 버풍왕에서 이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이에요. 로우, 그 법이거든요. 뭐 이런 뭐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셨나 보죠. 지식이 짧아가지고 모르겠네. 아무튼 요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진 않잖아요. 더 아주 많은, 신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기사에 내가 기사를 보면서 어머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들에 대한 가설들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 글귀가 있었거든요. 이해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죠. 역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 역사는 내가 여기에 서서 여기를 보고 어머 이때 이랬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대. 근데 내가 본 것은 요걸 봤는데 알고 보니까 진실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본 건 요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증거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토기를 발견했어요. 어머나, 사람들은 이때 토기를 만들어 살았었나 봐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란색 증거를 발견하고 나면 이건 어디? 더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맞아요? 또 더 뒤져보니까 이러한 증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은 증거는 발견했는데 시작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더 옛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굴이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봐봐. 그러나 요 시기에 all the parts 더 오래된 도자기가, 항아리가 from 10,000 BC were found, 발견됐습니다. 어디에서? 요 지역에서 발견되어졌대요. There is always, 잠깐만요.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 동격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야? In the future, 미래에.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archaeologists will find even older parts. 잠깐만요. 여기서 older parts가 나왔었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even older parts, 더 오래된 도자기가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니까. 옛날에는, 그거 알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공룡이 살았다고 배웠습니까? 안 살았다고 배웠습니까?
한반도에는 공룡이 없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석유가 그것도 사실 요즘엔 좀 말이 많던데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석유는 동물들이 이렇게 동물성이 이렇게 기름이 되고 막 이렇게 나는 배웠어요. 요즘은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죠. 어쨌건 나는 그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이 공룡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석유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배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무식하게 배웠죠. 근데 그래서 한반도에 석유가 안 나잖아요. 대통령께서 나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는 파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석유가 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엔 공룡이 안 살았어 라고 우리는 배웠었거든요. 나는 옛날에. 근데 조금 지나서 화성에서 저쪽 화성 말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화성에서 공룡 발자국 발견됐죠. 거기서 발견된 공룡의 이름을 뭐 화성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름 붙이고 막 했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딱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가보죠. 많은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were invented thousands of years ago.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 잠깐만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시냐면 여기요.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 진짜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이게 진짜로 기원이 어디야? 이걸 알기가 어렵다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뭘 발견했어. 더 오래된 거. 근데 훨씬 더 오래된 걸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여기서 올더죠. 그럼 앞에 뭐가 있겠어요? 올드가 있겠죠. 올드가 있을 거고 올더가 있을 거고 even 올더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발견되는 증거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기 어려워라는 말이 중요한 거고요.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합니다.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 and from this model, they can accurately tell. 이 증거를 가지고 from this model,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How old it is, and where it came from. 이거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요거 한 단어로 바꿔볼까요? How old it is and where it came from. 이게 뭡니까? 이게 기원이죠.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accurately,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말 나왔습니까? 그러나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어머나 잠깐만요. 요 지금 문장의 구조가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이 문장 읽었던 것 같지 않아요? 똑같네? 그죠? 했던 말을 두 번 하고 있죠. 내가 이 얘기 매번 하는데 전체 글 자체가 10문장이 채 안 된다니까요. 좀 짧은 문장이 섞여 있어 10문장 남짓이야. 7, 8문장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근데 내가 7마디, 8마디 하는데 했던 말을 또 해. 엄청 중요한 거야.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말하는 거겠지. 어떤 가능성이 있냐? In the future,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will discover an even older model.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In different part, 다른 곳에서 말이죠. In fact, 사실은 말이야. We are forever discovering. 우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거죠.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 됐죠? 잠깐만요. 요 논리는 어떤 논리냐? 이런 겁니다. 어떤 발명품,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원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원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델인 거죠. 그 모형을 딱 발견하면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얘가 accurate 해지는 거죠. 그러면 정확해집니다. 모델이 있으면. 됐죠? 그럼 이야기 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however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할게요. other models. 다른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이 발견돼서 정확했는데 다른 것들이 발견됐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accurate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부정확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뒤에 an example of this.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기까지. 이거 뭡니까? 여기가 예시인 거죠. 됐어요? 매번 말했지만 내가 명제를 이해했어요. 그럼 예시는 조금 이렇게 쓱 넘겨주셔도 괜찮죠.
근데 명제를 이해 못했어요. 예시를 목숨 걸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쭉쭉쭉 읽어보면 아 도자기 발견됐구나. 첫 번째로 발견됐는데 더 오래된 게 있었어. 훨씬 더 오래된 게 있었어. 이런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요 과정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 전체를 쭉 봤을 때 글의 흐름상 중요한 단어는 얘가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야. 흐름상으로는. 왜냐하면 이 앞에 교에서는 모델만 있으면 정확해. 그러나 모델이 달라졌네? 그럼 정확성이 떨어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바로 갈게요. 그 질문 이렇게 읽고 나면 지난번에 우리 가우디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교회의 모양이 중세 교회의 모양들은 예배당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갑자기 우와 이렇게 바라보는 오케이? 이런 시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는 이런 형태로 지어져 있거든요. 건물은 그죠? 건물은 가보죠. A building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is an inanimate object. animate가 무슨 뜻이에요? animate란 단어는 생명을 불어넣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생각해보면 애니멀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고방식이 인간이 아닌데 살아 숨쉬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죠? 그게 애니메이션인 거야. 생명을 불어넣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inanimate 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건물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나 잠깐만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이렇게 썼죠. 아이고 좀 말 복잡하게 썼는데 여기서 not이 있고요. in이 있죠. 그러니까 articulate 하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다시 하죠. articulate가 무슨 뜻입니까? articulate 봐봐 여기 어근이 어디 있는 거냐면 art에 있는 거예요. art가 뭔데요? 표현하는 거 art. 또 하나 art는 artificial에서 오는 거예요. artificial이 무슨 뜻입니까? artificial 인공적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다시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art란 단어가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rticulate라고 하면 원래 조음하다. 그러니까 발성하고 말하는 것을 articulate라고 합니다. 혀나 치아나 입술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과정을 articulate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inarticulate one 이라 썼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애가 아니다. 말 더럽게 복잡하게 썼죠. 잠깐만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결국 건물 이라고 하는 애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건물은 말을 합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칠죠. 그러니까 뭐 한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Even the simplest house, 가장 단순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always make a state, 어이구, 아예 대놓고 말했죠. 여기 statement가 무슨 뜻입니까? 진술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건물 밑에 뭐가 있는 거야? simple house가 있는 거고요. 이 simple house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statement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은 말한다 이거죠. 건물은 말한다. 여태까지 너희가 살면서 본 가장 큰 집은 얼마네요? 내가 살면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본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은 그 리움 알아요? 저희 한남동에 있는데 리움이라는 미술관 있어요. 가봤어요? 가봤어? 예쁘죠? 하얀색 건물, 그죠? 근데 이거 리움은 1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뒤로 나오게 되잖아요. 뒷문으로. 그 뒷문에 있는 그 집이 이건희의 집입니다. 그 집이 이건희의 집이에요. 근데 혹시 기억나요? 담벼락이 끝나지 않아요. 그죠? 한 채의 집인데 담벼락이 안 끝나요. 그 집이 이건희 집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그거 보고 구경하고 뒤에 나왔어. 계속 걷는데 계속 벽이 담이야. 집이 한 채야. 축구하는 줄 알았어 거기서. 아무튼 굉장히 큽니다. 부러웠어요? 아무튼 봐봐. One, expressed in brick and stone. 잠깐만요. expr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잠깐만. 그럼 아예 이렇게 합시다. Not inarticulate. 이런 썼으니까
얘가 뭐다? 얘가 statement다. 얘가 뭐다? express다.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갈까요? 그죠? 가봅시다. In wood and glass, rather than in words, but no less loud and obvious. No less야. No less니까 적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뒤에 When you see a rusting trailer surrounded by weed and abandoned cars. 잠깐만, 여기 예신 거 아시겠죠? 오케이? 예신 거 알겠죠? 당신이 rusting, 그러니까 녹슬어 가고 있는 트레일러야. surrounded by weed, 잡초 무성하고요. 버려진 차들 막 깨져 있고 쓰레기 막 이렇게 있어. 혹은 a brand new mini mansion with a high wall. 겁나 높은 벽에 있는 미니 맨션, 저택 막 이런 걸 봤단 말이야. We instantly get a message. 잠깐만요. 우리가 집을 보고 메시지를 얻어냅니다. 내가 메시지를 얻어내면 집이 나한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그러면 노란색으로 여기서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에다 밑줄 치면 딱 맞겠죠? 맞습니까? 그 집은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준나가. 그지? 그런 집에 살고 싶어서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보면은 이러한 경우들에 in both of 잠깐만 in both of these cases죠. 이게 뭡니까? 이러한 경우 둘 다라고 말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 두 개가 뭡니까? 이거랑 요거랑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한 가지는 되게 러스팅, 녹슬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나는 대저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 표현을 보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요게 단서가 되는 거야. both라는 표현 자체가. 됐죠? Though in different accent. 좀 액센트는 다를 수 있어요. 잠깐만.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야. 액센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잠깐만. 말투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기본적으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표현한다는 뜻이야. 말을 해야 말투가 다르지. 말도 안 하는데 무슨 말투가 달라. 이해됩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고 표현한다라는 말이 기본 깔려 있는 거야. 되니? 그러면 말투는 좀 다를 수 있다잉. 근데 it is stay out of here. 꺼져. 이런 말이죠. 꺼져. 오케이? 위험하다. 꺼져. 이럴 수 있고요. 너 같은 애가 올 때가 아니야. 꺼져.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메시지를 던진다. 이게 메시지의 예신 거죠. 됐습니까? 여기 위험한 장소야. 두 가지의 의미로 위험한 거죠. 그래. 아무튼 뒤에 it is not only 잠깐만 not only us of course that communicate with us. 우리와 소통을 하는 것이 오직 집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집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집 말고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건물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애시당초에 시작한 건 빌딩으로 시작했잖아요. 이해됩니까? 건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야.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죠. 가볼게요. All kind of building.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서 잡히는 거 아시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니다.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건물들.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그냥 이런 곳들. 오케이? 주르륵 열거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물들이 speak to us silently. 재밌는 표현이죠. 조용히 말합니다. 왜 조용히 말하는 줄 알겠죠? 진짜로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니까 조용히 말한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여기다 노란색으로 비춰야겠죠. Speak to us silently. 조용히 말을 합니다. 조용히. 어쨌거나 표현하고 말한다. Sometimes the statement is deliberate. 굉장히 고의적일 수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A store, a restaurant can be designed so that it welcomes mostly low income or high income customers. 이렇게요. 어떤 밥집 딱 들어갔는데 돌아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한 끼에 한 10만 원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렇게 잘못 들어왔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뒤에 buildings tell us. 건물들은 tell us. 다시 buildings tell us. 건물들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Though we may not register their message consciously.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뇌 안에 등록시키지 못할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그들은 우리한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하나야. 건물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던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그걸 구성을 좀 해볼게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말을 하죠.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의 집이 있고요. 순서대로 합시다. 마이너스의 집이 있고요. 플러스의 집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러슬링. 오케이. 됐죠? 러슬링. 오케이. abandon 이런 단어요. 또 한 가지. 플러스는 뭡니까? high wall. 이렇게요. 오케이. 이걸 통해서 그 말은 뭡니까? 꺼져. 다가오지 마. 위험해. 저리 가. 이건 거죠. 그리고 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집만 그런 거. 여기는 어디? 여기는 집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집 말고 other buildings. 다른 건물들도 있는 거죠. 다른 건물들도 있고, 얘네들은 우리한테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speak. 말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 고요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tell 이란 단어까지도 나온 거죠. 됐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여기서 집에 대한 이야기,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 순서들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고요. 가장 임팩트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기야. stay out. 이건 예시야. 이건 예시인 거고, 얘가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 질문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 제가 읽으라고 드린 시간이 1분 20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문 이렇게 읽었을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딱 1분 20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가 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읽으라고 했을 때 연습해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고 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계속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 들일 때. 왜냐하면 집에서 너희가 타이머 눌러놓고 읽거나 그런 연습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연습을 위해서라도 시간 들일 때 조금 집중해 주시고 진짜로 본인이 직접 읽어봐야 돼.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아시겠죠? 이 글은 마지막에 여기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You feel the data.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당신이 데이터를 느낀다 라고 말해요. 원래 데이터는 뭐 하는 겁니까? 데이터는 분석하는 거죠. 데이터는 분석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느낀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감성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뇌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린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 너희가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막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짜장면은 덜 맵고 짬뽕은 매워. 매운데 나는 속이 좋지 않으니까 매운 것보다는 덜 매운 달달한 짜장면을 먹어야겠어. 막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한 다음에 근데 짬뽕이 먹고 싶어. 주문하죠. 이런 거잖아. 예전에 내가 짬뽕 먹었더니 속이 좀 풀리더라고. 술 마셨나? 아무튼 이렇게 이런 거잖아. 이해됩니까? 우리가 정보를 쭉 수집한 다음에 뭐 합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합니까? 아니요.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말하는 거야. feel the data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봐봐. 가끔씩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이렇게 쭉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함축음이추론 있잖아요. 21번. 요번에 그 6평에서도 21번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21번 오답률 되게 높았어요. 근데 오답률 되게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우리도 같이 풀어볼 건데 21번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지문 자체는 읽을 수 있어요. 너희도 지금 주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글이에요. 엄청나게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선택지가 더럽게 어려워요. 선택지가 요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선택지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21번 같은 경우도 원래 5개 보기 있으면 기본적으로 몇 개는 버립니까? 한 3개는 버리고 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3번인 줄 3번인가 5번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3번 쓰면 정답 5번이고 5번 쓰면 정답 3번이고 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3개 버리고 2개 중에 고민한다고요. 근데 21번 같은 경우는 하나 버리고 4개 중에 골라야 됐어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조금 이렇게 분석해보면 좀 어려웠거든요. 조금 이게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건데 함축음이 추론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고 나서 글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함축음이 추론은 다 읽으세요. 아주 단순한 얘기 하나만 할까요? 함축음이 추론이 몇 번에 나옵니까? 21번이죠. 21번이면 3페이지죠. 3페이지에 전부 다 뭐 나옵니까? 함축음이 추론, 주제, 요지, 제목이죠.
이해됩니까? 전부 다 뭐예요? 대입 파악이죠. 함축 일치로는 대입 파악이에요. 이 얘기 내가 방학 동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하얀 비둘기, 이 하얀 비둘기가 긍정적인 이미지냐 부정적인 이미지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다시 질문해 봅시다. 하얀색 비둘기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근데 너희가 이제 등굣길에 보니까 이 비둘기가 밤새 이제 술 취한 아저씨들이 이렇게 먹은 거 확인해 놓은 이런 빈대떡 있잖아. 이 하얀색 비둘기가 빈대떡 막 쪼아 먹고 있어. 그럼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얀색 비둘기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럼 부정적입니까? 그럼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하얀색 비둘기 확 날아간단 말이야. 평화의 상징 막 이러면서. 그럼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건 긍정적이잖아요. 하얀색 비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희한테 물어보는 건 뭡니까? 맥락이죠. 그 맥락과 흐름이죠.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읽으시라고. 오케이? Feel the data 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고. 데이터는 분석하는 거 아니요? 왜 데이터를 느껴?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떤 맥락이냐고. 이렇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읽으셔야 돼요. 차근차근 읽으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읽지 마시고. 얘는 가볼까요? Take the choice.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Take the choice. 선택을 하는 겁니다. Which kind of soup to buy? 내가 뭐 사지? 내가 수프를 살 건데 어떤 수프를 살지를 선택하세요. 선택해봐. 잠깐만요. 어떤 수프를 살 것이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There's too much data.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For you to struggle with.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칼로리, price, salt content, taste, packaging, and so on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만 봅니까? 이거 보죠. 이렇게 보통 요것만 보고 사는데. 어쨌거나, if you were a robot, 만약에 당신이 로봇이라면, you would be stuck here all day trying to make a decision. 만약에 당신이 로봇이라면, 잠깐. 만약에 당신이 로봇이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로봇이라면, 로봇은 뭐 하지 않습니까? 로봇은 느끼지 않습니다. 로봇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로봇이라면 you would be stuck here. 하루 종일 여기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여기 꽉 막혀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필자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선택 그리고 결정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상황에 too much data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이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로봇이 되면 이게 결정과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루 왼종일 거기에 꽉 막혀 있게 된다. 즉 필자는 그거 안 돼.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뒤에 With no obvious way to trade off which detail matter more. 여기서 matter는 동사입니다. which detail, 어떠한 디테일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소금 함유량이 중요한가? 가격이 중요한가? 맛이 중요한가? 이 판단을 그러니까 트레이드 업, 상쇄시키고 재보는 거죠. 이렇게 재보는 방법이 없어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건데? 가중치를 어디다 둘 건데? 뒤에 To land on a choice. 잠깐만요. To land on a choice. land on, land가 무슨 뜻이에요? land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 무슨 뜻입니까? 착륙하는 거죠. land on a choice. 선택에 착륙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야? 제대로 너희가 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안 됐잖아. 맞아? 안 됐잖아.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you need a summary of some sort.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의 summary. summary가 필요합니다. summary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That's what the feedback from your body. 잠깐만요. 그것이 바로 당신 몸의 피드백입니다. 당신 몸으로부터의 피드백이죠. It's able to give you. 좀 더 thinking about your budget might make your palm sweat. 당신의 예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손바닥에 땀이 날 수도 있어요. 잠깐만, 손바닥에 땀이 난다는 게 비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된다. 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젠장, 내가 이거 사면 한 달 굶는 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야. Or your mouth might water thinking about the last time you consumed the chicken noodle soup. 지난번에 내가 치킨 수프 먹으면 어머나 맛있어가지고 군침이 도네. 이럴 수도 있죠. 뒤에 Or noting the excessive creaminess
of the other soup might give you a stomach. Okay? stomach ache 이렇게요. 아 근데 지난번에 너무 느글느글해가지고 배탈 날 것 같기도 했어. 지금 뭡니까? 내 몸이 나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의 예시인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다시 이 부분에서 너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해석이 좀 덜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비슷한 거 3개 나왔죠? 버리라고. 오케이? 그냥 쭉 지나가라고. 해석이 되면, 해석 잘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읽어야지. 그냥 좀 해석 덜 돼. 그냥 쓱 넘어가라고. 버티고 넘어가라고. 뒤에, you simulate your experience with one soup. 하나의 스프를 가지고 막 머리를 돌려보는 거죠. And then the other. 또 다른 걸 돌려보는 거죠. 이거 있을 때, 저거 있을 때. Your body experience helped you. 잠깐만요. 당신의 body experience가. 여기서의 body experience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몸으로부터의 피드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이 helps your brain to quickly place a value on soup A. A 스프에다 가중치를 빠르게 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뭘 통해서? 당신의 몸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당신 몸의 반응이죠. 이 몸과 반대가 되는 게 어디입니까? 머리죠. 내가 머리로는 분석하죠. 근데 몸으로는 느끼죠. 오케이? 나는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머리로 못하죠. 컴퓨터가 못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몸으로. 잠깐만. 그래서 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투머치 데이터에서 로봇으로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투머치 데이터 플러스 body experience 이렇게 이 body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을 body feedback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quick decision 나왔었나요? quick place a value라고 썼구나. place a value. 근데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정을 한다는 뜻이죠. 나 이거 사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요거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일 뿐이야. 괜찮죠? 뒤에 and another on soup B. allowing 잠깐만요. 문장 끝 ing 분사구문이죠. allowing you to tip the balance in one direction or the other. 한쪽으로 밸런스를 쭉 가든지. 그러니까 이거 살래, 저거 살래.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결정한다는 뜻이야. You don't just extract the data. 당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야. 추출하는 게 아니야. 넌 데이터를 느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feel. 이 feel이 뭡니까? feel이 노란색. 이렇게 오는 거죠. 됐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또 선택이 됐잖아. 그럼 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를 too much 데이터를 feel 하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글은 괜찮죠? The earliest challenges and contest to solve important problem in mathematics. 수학에서의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 과제와 컨테스트 대회나 이런 것들이 데이트 back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16세기, 17세기까지. 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 수학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한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Some of these problems have continued to challenge mathematicians until modern times. 근데 이게 어떤 수학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 넷플릭스에서 삼체 봤어요? 삼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제목 보고 뭐야 안 봤거든요.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너희가 나보다 수학 잘하니까 x와 y와 g가 있어요. 질문. 치환하지 않고 x, y, g를 구할 수 있습니까? 치환하지 않고 x와 y와 g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통 x, y, g를 구하라고 하면 이 중에 뭐 g를 x와 y를 이용한 거로 바꿔서 x, y를 구하고 그 다음에 g를 구하는 거잖아요. 보통 방정식을 풀죠. 질문. 치환하지 않은 채로 x와 y와 g 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변수가 3개인 상황에서는 그 어떻게 하더라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3채 문제예요. 이걸 3채라고 해요. 오케이? 3버디스라고 하거든요. 이 3채 문제의 핵심은 3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그것을 구할 수 없다가 핵심인 겁니다. 그 영화가 딱 이런 얘기예요.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은 태양이 3개인 거야. 태양이 3개다 보니까 인류 문명이 발전하다가 멸망하고 또다시 발전하다가 멸망.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것들을 3채 이렇게 영화로 만든 이런 거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봐봐. 다시 3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해결 못 한다고요. 이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있겠죠. 수학적 문제를. 근데 여기가 쭉 와서 현대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뒤에 가볼게요. 잠깐만. 미안. 하나만. 썸오브에 밑줄 치세요. 문법. 썸오브에 밑줄 치시고. 썸오브란 표현이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부분 표시. 부분 표시가 되는 거니까 어디에다 밑줄 쳐야 돼? 프라블럼 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수일치라고 적어놓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 예를 들어서 이 수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풀려고 하는 거 되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오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도 잘 알고 있는 그 페르마 수학학원 이름 중에 페르마가 많아요. Issued a set of mathematical challenges in 1657. 1657년에 수학 문제를 하나 냈어요. 이게 주로 on prime numbers and divisibility 이렇게요. divisibility가 뭐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prime number니까 소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수학적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야. 사실 참고로 prime number는 소수라는 뜻이고요. divisibility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가 가능한 것이냐, 오케이? 나눔 가능성 뭐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냈는데 the solution to what is now known as Fermat's last theorem was not established until the late 1990s by Andrew Wiles. 이 1990년대 후반까지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죠. 뒤에 데이비드 힐버트, a German mathematician, 독일의 수학자인데요. 잠깐만. 데이비드 힐버트 나오자마자 뭡니까? 두 번째 예시. 해결되지 않는 수학 문제. 이렇게 하겠죠. 됐죠? Identify 23 unsolved problems. 23개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규명해냈습니다. With the hope that, 이렇게 지정한 거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동격입니다. 이런 희망이야. These problems would be solved in the 21st century. 21세기가 되면 수학이 더 많이 발전하고 하면 그때 가서 해결되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비록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됐을지라도 others remain unsolved. 또다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More recently, 보다 최근에는 2000년에 The Clay Mathematics Institute, 이런 조직이 있나 봐. 이런 기관에서는 named 7 mathematical problems, 7개의 수학 문제를 that had not been solved. With the hope, 이렇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7개를 지명했어요. With the hope, 어떤 희망이니 마찬가지로 동격이야. They could be solved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놨습니다. A $1 million prize, 100만 달러, will be awarded. 100만 달러가 주어질 겁니다. For solving each of these 7 problems. 이러한 7개 문제를 해결하면 100만 달러의 상금이 있을 겁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이 예시구나. 그렇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냥 다 한 거죠. 어떤 거요?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들이 있다. 그것이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에 대한 예시는 얘네들이 있어. 그냥 이걸로 다 해요. 됐죠? 오케이? 제목 쓰라고 해도 이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괜찮아요. 이걸로 끝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고유명사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매번 말했지만 수능에 나오는 영어 지문에서 나오는 고유명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다시 갈게요. 요건 시간 좀 길게 드렸어요. 첫 문장이 잘 해석됩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하는 말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turn on a self-conscious awareness. turn on 무슨 뜻입니까? 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불을 켭니다. 어떤 that others are watching.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라고 하는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불을 켭니다. 에이? 무슨 말이야? 결국 승리를 하면 뭐 한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승리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가볼게. It's a lot easier. 훨씬 더 쉬워요. To move under the radar. 잠깐만. Under the radar. 무슨 말입니까? 레이더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쉽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이더 밑에서는. 감지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타인이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한 거야. 다시 말했잖아. 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읽은 문장과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방금 전에 분명히 타인의 시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이더 아래에서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 이게 발견이 안 된다는 거구나. 레이더 밑에서 지나간다는 건 타인이 보지 못한다는 거구나. 이겁니다. 됐죠? 뒤에 언제 when no one knows you. 아무도 널 몰라. 그리고 no one is paying attention.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런 상황이 그냥 쓱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뒤에 you can't mess up. 당신이 mess up, 망쳐버릴 수도 있고요. be rough, 거칠어질 수 있고요. get dirty,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o one even knows you're there. 아무도 널 몰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때려도 돼요. 막 해도 됩니다. 오케이? But 그러나 as soon as you start win. 당신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승리가 없는 상황이야. 오케이? 어떤 상황이야? 승리가 없다라는 건 no one knows. 아무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네 멋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더러워지건 엉망진창이 되건 네 맘대로입니다. But 그러나 당신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and others start to notice. 다른 사람들이 너를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you are suddenly aware. 당신은 즉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You are being observed. 아, 내가 관찰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필자는 being observed 라고 말한 겁니다. 됐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뒤에 갈게요. You're being judged. 당신은 판단을 받습니다. You worry that others will discover your flaws and weakness. 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And you start hiding your true personality.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도 하죠. So you can be a good role model. 당신이 아주 멋진 사람이 되기도 해요. And good citizen. 아주 훌륭한 시민이 되기도 합니다. And a leader that others can respect.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Being observed. 이렇게요. 됐죠? 근데 어쨌거나 당신이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그 승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받고 했으니까 당신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존중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이 부분에서 당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hide personality. 정체성을 숨기기 시작하죠. 근데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단 말이죠. 뒤에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건 없습니다. With that.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아니 내가 리더가 됐는데 뭐 승리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승리했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더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But 그러나 if you do it at the expense of being who you really are. 잠깐만요. Who you really are. 이게 뭡니까? 이게 true personality입니다. 오케이?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expense, 대가로서 그렇게 된다면. 오케이? 한마디로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린다면 making decisions that please others instead of pleasing yourself. 당신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You're not going to be in that position very long. 그렇게 되면 당신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기는 어렵습니다. 잠깐 이렇게요. 이렇게 됐는데 hide personality, 정체성을 숨긴다든지 아니면 정체성을 아예 상실해버리면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있는데 누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타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타인을 즐겁게 하면 이 자체는 not long,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곧 그건 잃어버리게 되겠죠. 뒤에 When you start apologizing for who you are, 이 who you are 다시 한번 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넌 어떤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에 대해 사과를 해요. 내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뭐야 이게? You stop growing and you stop winning. 당신은 성장하는 걸 멈추고요. 당신은 승리하는 걸 멈추게 될 겁니다. 영원히요. 됐죠? 잠깐 다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승리, 정리해볼게. 승리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요. 당신이 승리해서 좋은 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승리를 통해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안 돼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승리를 통해 좋은 걸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너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거야.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익스펜스, 그에 대한 지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건 필자의 주장이 매우 정확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필자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하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좋아.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 뜻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주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꽤 괜찮은 글이에요. 자, 이거 봐봐. 읽었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양쪽에 뭐 쓸 거예요? 우리가 봐봐. 양쪽을 채워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뭐 쓸 겁니까? 우리가 상상이라는 거 할 때, 상상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지금 뭐 이런 썩을. 첫 번째가 굉장히 인상적인 큰 거 있죠. 만약에 내가 탄 비행기가 불시착하면 어떡하지? 이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하면 어떡하지? 이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반대편에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어떤 거요? 맨날 초콜릿 먹다가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있다가 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건 어디입니까? 실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건 여기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죠. 근데 우린 어디를 더 격하게 상상을 합니까? 우리 여기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이게 더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죠. 실제로는 이런데. 됐어요?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탈 때 막 이륙하는 순간에 잠깐씩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기서 갑자기 날개가 부러지면? 엔진이 멈추면? 이런 생각 순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덜컹 할 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생각해봐.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 그런 상상을 하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폭발하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버스의 엔진이 터지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됐어요? 가볼게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여기다 별표 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요. 맨 마지막 문장이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imagine impressive outcomes,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물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more, 더 많이요. than, 뭐보다 ordinary ones. 평범한 것들보다는 아주 격한 거, spectacular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죠. 가봅시다. 우리가 create a picture, 잠깐만. create a picture,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뭘 가지고? Using the example that most easily come to mind.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 말 그대로 상상한다라는 겁니다. This is foolish. 이거 사실 멍청한 짓이죠. 왜냐하면 왜 바보 같은 짓이냐면 in reality, 현실적으로 things don't happen.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More frequently. Just because you can imagine them more easily. 내가 상상하기 쉬우니까 그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거야. 잠깐만요. 내가 일단 이 글은 이런 건데 상상이 쉽게 이루어지니까 이 꼴 사건 발생의 확률이 높아진다. 맞아요? 그럼 나는 매일 상상하겠어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을 한 100만 번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많이 상상했으니까. 그럼 로또 당첨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오케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라고요.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쉽게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그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럼 좋은 상상만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 Thanks to this prejudice. 잠깐만요. 여기서 this prejudice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이 this prejudice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생각을 많이 했더니 많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필자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we travel through life. 우린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납니다. 어떻게? With an incorrect risk map in our heart. 우리 머릿속에 그릇된 잘못된 위험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깐만. 이 편견 때문에 어떻게? incorrect죠. incorrect risk map. 우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잘 살겠니? 못 살지 당연히. 지도가 잘못됐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Thus, 그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we overestimate. 잠깐만. 그러니까 in과가 돼야 되죠. 그 in 부분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incorrect가 나오는 거죠. 그게 in인 거야. 결과는 좋은 게 나오겠어요? 나쁜 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쁜 게 나오겠죠. 그래서 overestimat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과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를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과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The risk of being the victim of a plane crash. 비행기 사고 나면 자동차가 확 저 사람이 날로 칼을 찌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And we underestimate. 우리가 과소평가하죠. 뭘? The risk of dying from less spectacular means. 보다 덜 극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죽을 확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과대평가 그리고 과소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잘못된 그릇된 평가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The chances of bomb attack, 폭탄이 막 우리나라에 폭탄이 어딨냐? Are much rarer than you think. 그런 사건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총 맞으면 아플까? 우리나라에 총기 어떻게 총을 맞냐? 아, 너희는 곧 맞을 수도 있겠다. 거기 가면 총이 있거든요. 곧 가게 될 겁니다. The chances of suffering depression.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폭탄이죠. 폭탄. 여기에 폭탄이 있고요. 이 평범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울증이 있죠. 오케이? 실제로 어디가 높아요?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폭탄 구경이라도 해봤어? 없잖아. We attack too much likelihood to spectacular. We attach. 우리가 더 들러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Too much likelihood to spectacular, flash or loud outcomes. 이거 뭔지 아시겠죠? spectacular, flashy or loud 라고 뭡니까? 이게 여기
우리 여기에 더 집착하고 여기에 더 들러붙어 있습니다.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we downgrade in our mind.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silent and invisible 이라고 하는 것이 ordinar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downgrade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봐봐. 이 글은 뭐 주제, 유지, 제목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잠깐만 봐봐. 요거는 전형적으로 어휘 문제로 내면 딱 좋겠죠. 어디에서 과대평가해야 되는데, 어디에 과소평가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더 많이 가중치를 둬야 되는데, 어디에선 업그레이드 해야 돼, 어디에선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정확히 높낮이가 정확하게 존재하는 글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심지어 이런 것도 반대말이 있어요. 비저블이냐 인비저블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대말이 존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괜찮으니까 요거는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구도는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음 갈게요. 자, 1분 드릴게요. 읽으세요. 자, 봅시다. 이 글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많이 했었죠. 불프 막 해가지고. 그죠? 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왜 블랙입니까? 그 블랙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블랙이 의미하는 바가 흑자죠, 흑자. 흑자가 뭡니까? 흑자, 적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돈을 번 걸 흑자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블랙 프라이데이냐면 사실은 이제 시즌 있죠. 그때 그러니까 창고에서 그 쌓아놨던 거 확 싼값에 확 풀어가지고 결국에는 흑자가 된다라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인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거고요. 여기서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품이 판매되잖아요. 근데 상품이 판매되어지는 이 거래 활동 동안에 인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발생합니까? 환경에 대한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환경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꿨다? 이걸 그린 프라이데이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인식의 변환, 이렇게 생각의 변환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그 얘기가 다예요. 사실은. 됐죠?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린, 녹색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녹색은 친환경입니다. 오케이? 친환경.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겠어요? 환경 파괴. 이렇게 가야겠죠. 오케이? 그 단어들이 구도가 딱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1980년대 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는 has been kind of unofficial US holiday. 이게 비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일치 브리치 문제 나왔을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비공식적인 휴일입니다.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holiday season and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e most profitable time. 그러니까 profitable time이니까 이득을 보는 거예요. 흑자라서 블랙이 되는 거예요. For the tellers and the ear. 오케이?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좋죠.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But 그러나 잠깐만요. But 그러나 in recent years 이렇게요. 잠깐만 머릿속에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since the early 1980s 이렇게 쓰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는 과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recent years라고 하는 순간 현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예요.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기도 해요. 최근에 새로운 움직임이 빛을 받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Adding more ecological philosophy. 이게 환경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되고 있죠. The movement called Green Friday. 바로 Green Friday입니다. And it seeks to raise awareness.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양하고 싶은 거죠. About the damage that Black Friday brings to the environment. 이 Black Friday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끼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양시키고 싶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Caused by driving to the mall. 일단 네가 차 몰고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 난 전철도 이용해야 되잖아. 오케이? 여러 가지로. 또 쇼핑 of millions of item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직구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거 못 타고 옵니까? 그 물건? 너희가 구매한 그 물건 못 타고 옵니까? 굉장히 빠르게는 비행기 타고 오고요. 천천히 오더라도 배 타고 오죠. 그 비행기는 뭐? 화석연료. 그 배는 뭐? 화석연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The plastic waste produced by packaging. 그 포장지 뭘로 들어있습니까?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했었죠.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은 불태운 거 말고는 지구 어디상에 어느 곳엔가 있다라고 했었죠. 플라스틱 썩지 않습니다. And even the long-term waste produced by mindless buying things we don't need. 이렇게요. 잠깐만. 이거 크게 의미를 갖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뒤에 Green Friday is about changing the way we see this day and switching our mindset from buy to finding alternative way to give gifts during the holiday season so we don't cause further damage to the earth. 잠깐만요. 문장 보니까 이 Green Friday라고 하는 것은요 is about 바꾸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죠. 그리고 switching our mindset,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죠. 잠깐만요.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데 from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서 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거기까지 to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얘가 전치사라서 뭐가 나옵니까? finding 이라는 ing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finding 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finding alternative way, 이제 대안책을 찾자 이런 겁니다. 됐죠? during the holiday season, 이 휴일 동안, 이게 연휴 기간 동안에 선물 주는 방식 자체를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꼭 물건을 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Even if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makes the switch. Even if 양보입니다. 비록 이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 인식의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뒤가 중요합니다. It will mean great things. 아주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는 아주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읽고 나서 그냥 이거죠. Black Friday라고 하는 것을 Green Friday로 바꾸겠다. 뭐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다야. 자, 해봅시다.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동아 몇 시간 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자요? 평일이요? 5시간 반? 많이 안 자네. 진모 몇 시간 자? 평일이요? 아, 평일과 주말이 달라요? 예. 아, 주말에는 얼마 자는데? 주말에는 몇 시간 먹겠어요? 그럼 기절한 거 아니야? 아, 평일에 3시간? 야, 그러다 죽어. 이거 왜 물어봤냐면, 쭉 봤을 때,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번씩은 졸잖아요. 물론 한두 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상시로, 때때로, 틈날 때마다 조는 애들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동화가 잘 안 졸거든? 그러니까 잘 조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진무도 그렇고. 이쪽 보면 한두 번씩은 좀 졸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현도 좀 덜 조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동혁이 깨워주는 거잖아. 그죠? 현기도 좀 덜 조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좀 이렇게 잠을 좀 자고 오든지 해서 좀 덜 자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집에서 잘 안 읽어보잖아. 실제로 혼자서 읽고 혼자서 막 분석해보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지가 있든지 말든지 해석본이 있든지 말든지 사실은 직접 읽어보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과제하면서 숙제하면서 읽어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랑 그냥 푸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과제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글이었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라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볼게요. 얘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지문 중에 이거 기억납니까? 건물이 우리한테 말하죠. 건물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죠. 똑같죠? 너희들의 방이 너희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도 방 청소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귀신 나올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너희 방에 들어가면 책상이 있을 거고 책상 앞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의 용도는 뭡니까? 옷걸이죠. 이렇게 옷을 걸어놓는 용도인 것이지 거기에 감히 앉을 수 없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죠? 책상의 용도는 뭡니까? 선반이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올려져 있는 거기 감히 거기다 책을 펼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거기다 책을 펼치겠어요. 그죠? 가끔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가장 어이없고 놀라운 일들은 책이 사라졌대. 과제 6번 사라졌다. 과제 6번을 뽑아달라. 어디서 잃어버렸니? 집에서요. 집 어디서? 제 방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 6번이 발견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신기한 일이야. 이렇게 우리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방을 갖고 있건 그 방이 너희의 성격을 드러내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가볼까요? Do you have trouble? 잠깐만요. Have trouble? ing. locate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위치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 놓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치를 찾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찾아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Come to screen. amid는 뭐뭐 사이에, 중간에 이런 뜻입니다. amid jungle of old coffee mugs and scattered papers. 책상 위가 개판이죠. 이 사이에 컴퓨터 모니터를 놓을 수 있을까? Or is your workspace a minimalist dream? 이게 미니멀리스트 드림입니까? 네 책상이? 한마디로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래요? 어느 쪽이건. Whether you're neat or messy. 앞부분이 messy고요. 뒷부분이 neat입니다. neat, messy야. 어느 쪽이건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여기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Your workspace may reveal a lot about your personality. 오케이? 당신의 your space, 당신의 공간, 이꼴, 당신의 뭡니까? 성격인 거죠.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신기하죠? Every office worker has a particular type of desk they keep. 특정한 형태의 책상들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저쪽 학원도 그렇고 공간이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항상 책상을 이렇게 쓰거든. 지금 우리 집에 서재도 이렇게 돼 있고 저쪽 학원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는데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들은 무조건 이렇게 니은자인가요? 이렇게 기역자라고 해야 되나? 항상 이렇게 공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여기는 이게 비워놔요. 그냥 통째로 넓게 비워놓고 여기서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손 뻗으면 다 있게 이렇게 항상 공간을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뻗었을 때 그게 거기 있어야 돼. 내가 정해놓은 공간에 그게 거기 있어야 되는, 딱 정해진 곳에 있어야 되는,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뒤에 and a number of studies suggest. 잠깐만 suggest라는 단어를 너희가 만나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혹시 이것이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That the state of your desk might affect. 당위성은 없나 보다. 당위성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연구조사 해보니까 많은 연구조사들에서 말하는 건 당신 책상 상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신의 책상의 state, 상태라고 하는 것이 affect how you work.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 From the idea that disorderly environment produce creativity. 근데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 여기서 창의력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지 않죠.
그냥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창의력이 되게 이게 요구되는 회사들 옛날에 다음이라는 회사가 그랬거든요.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때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물론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지만 거기서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이나 IT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놀이터처럼 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을 때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 정해진 틀대로 가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거야. disorderly. 이게 뭡니까? messy.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창의력이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To the idea that too much mess can interfere with focus. 근데 너무 엉망진창이 되면 집중도 안 되게 산만하고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Deliberately or not. 고의적이건 아니건 we are constantly making statement.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말해요. 뭘 통해서? About ourselves through our personal presentation of the desk. 저 데스크가 뭡니까? Space. 저 공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요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 One of the reasons physical space, including your office desk, can be so revealing about us. 이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물리적인 공간이 그렇게도 나에 대해서 말을 해준대. 왜? 왜 그런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is that they are essentially the crystallization. 아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뭘? A lot of behavior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공간이 구성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your space가 당신 성격을 나타내 준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이 공간은 당신의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라고 하는 것을 crystallization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됐어요? 서둘러서 하나만 더 할게요. 당신들 이미 벌써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what and how you buy can be political. 당신이 무엇을 구매할 것이냐, 어떻게 구매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겁니다. 근데 이 정치적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처럼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 아니고요. 다시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힘으로 찍어 눌러서 해결할 거냐. 보수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쫙 펼쳐놓고 수평적으로 논의해서 갈 것이냐. 이게 진보적인 거예요. 오케이?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오케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협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삶에 대한 자세일 뿐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소비 활동이라고 할까요? 이 소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이다. 근데 정치적이라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제가 봅시다. To whom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네 돈 누구한테 줄 거냐고요. 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이 돈 어디다가 쓸 거냐고요. 뒤에 Which companies and corporations do you value and respect? 어떤 기업을 좋아할 겁니까?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제일 이미지를 잘 만들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충전기 안 주죠. 충전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웃기고 있네. 원가 절감하는 거죠. 근데 포장하죠.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있어. 그럼 그 이미지를 왜 만들어 갑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한다니까 우리 거 사.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들은 어떤 기업을 좋아할 겁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물건을 살 겁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 물건을 살 겁니까? 너무 당연하죠. 뒤에 be mindful. 잘 생각해. About every purchase.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잘 조사해서 네가 구매할 때마다 잘 생각해야 돼. That are taking our money. 우리 돈 가져가는 애들이거든.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여기서 if는 명사절이야. 그들이 우리의 돈을 가져갈 만한가 아닌가. 내가 여기서 돈을 낼 만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가져갈 그 회사들에 대해서 잘 한번 연구해보고 알아봐. 그냥 막 하지 말고 한두 푼 아니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었죠. 농심, 그리고 남양유업, 그리고
파리바게뜨 그 회사 P 뭐였지? SPC인가? 거기 그거죠. SPC 같은 경우에 한번 확 내려갔어요. 왜냐면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부로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너희는 잘 별로 관심 없겠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맥주 중에서 칭따오 맥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요?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이렇게 그 소식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나 칭따오 맥주 공장 가서 먹어봤는데 씨 젠장.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미지가. 칭따오 공장 맥주 공장에서 그 일하던 분께서 그 맥주 여기에다가 이제 비슷한 색깔의 물을 뿌리신 이런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 색깔이랑 그 색깔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갈게요. 이제 봐봐.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너희의 머릿속에 앞으로 내 인생에 칭따오 맥주는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뒤에 Do you have a record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파괴했어요. Or do they have fair trade practice? fair trade가 뭐냐면 실제로 제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커피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수확하는 아이들이나 농부들한테 제 값을 쳐주는 거. 사실 그게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그런 걸 fair trade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냐? And an end of life plan for the products they make. 그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평생 보증 뭐 이런 거 하는가? Are they committed to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전 세계에 선함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렇게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열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 이 앞에 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봐야 된다. 요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예 대놓고 예를 들어서 말이야. My family, 우리 가족들이 has found a company producing recycled plastic packaging free. free다, free. 없는 거야. 오케이? 플라스틱 포장을 하지 않는 toilet paper, 화장실 휴지를 만드는 회사를 내가 알아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with social conscience, 이 사회적인 기여. conscience는 우리 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양심인 거니까 사회에 기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돼. 이런 회사를 내가 알아냈단 말이야. 좋은 회사죠. They contribute 50% of their profit.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 중에 50%를 construction of toilet around the world. 아직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뭐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가가지고 화장실 페이퍼,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 만드는 회사니까 관련성 있게 화장실을 지어준 일도 한단 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뭐 하고 있습니까? Good in the world. 세상에 선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And we are genuinely happy to spend our money on this special toilet paper each month. 매달 여기에 돈 쓰는 거 오케이. 왜냐하면 내가 기왕 휴지 살 건데 그 돈 써서 얘가 낸 돈의 일부가 저쪽 어디 이제 좀 어려운 지역에 화장실이 지어지는 벽돌 하나 정도 내가 얹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 Remember, 기억하세요. That the corporate world is built on consumers. 기업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기업이 있는 거다. 내가 왕인 거야. So, 그니까 우리가 중심인 거다. 소비자가 중심인 거다. So, 그러니까 as a consumer, 네가 소비자잖아. 그러니까 you have the power. 네가 힘이 있는 거야. To vote with your wallet. 지갑을 들고 투표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선택권이 있고 당신한테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And encourage company, 그 회사들한테 to embrace healthier and more sustainable practices. 보다 건강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행동들을 하라. With every purchase you choose to make. 당신이 하게 되는 모든 구매에 대해서 그 돈이 그 기업으로 가고 그 기업한테 너 제대로 해, 좋은 일해 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내가 드물게 술 마시고 운전할 때 있거든요.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말을 좀 잘못했네. 술 마시고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쓰는 대리운전 있거든요. 내가 항상 이용하는 대리운전은 항상 여기에 5%를 사회에 환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원 냈어. 그럼 5%를 10,000원짜리는 없지만 아무튼 그 돈의 5% 정도를 항상 사회에 환원하는 대리운전 회사가 있거든요. 나도 어쩌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비싸긴 해요. 뭐 몇천 원 정도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 몇천 원으로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좀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는 비타민 회사가 있거든요. 이름도 비타민 엔젤스야.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비타민 한 통을 사요. 그럼 그 한 통을 아이들한테 줘요.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정말 딱 똑같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좋잖아. 왠지 내 비타민 내가 챙겨 먹는데 착한 일 한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 되셨죠? 여기까지.